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이를 소화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오히려 9월 달에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더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5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4,496이고요. 골드는 이틀째 횡보 중입니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46,000선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5,59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연일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6위를 차지했고요. 도지코인은 8위를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한 번 알트코인들 순환 펌핑이 오고 있습니다. 세럼을 제외하고는 시총 2천억대 아래의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10%에서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을 살펴보면 한 2달간은 큰 상승이 없었던 코인들 위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는 소송과 무관하다면서 리플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리플과 소송 중인 미국 SEC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의 지위는 다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리플이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거부한 상태인데요. 리플 변호인단 측에서 8년 동안 리플 경영진이 수행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SEC 측 내부의 이 테스트가 과연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SEC 측에서 특정 금융상품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면서 답변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소송이 계속해서 좀 팽팽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리플이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특히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소송의 쟁점이고 이 부분이 특히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은데요. SEC 측은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증권 자산이고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랩스 측과 SEC가 서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거절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좀 유의미한 자료가 나와서 소송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리플 가격이 2,000원대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가격 하방을 이끌 것인지 홀더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뽀로로 NFT가 나옵니다.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서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뽀로로도 NFT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더 샌드박스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아이코닉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코닉스는 뽀로로를 비롯해서 꼬마버스 타요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기업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뽀로로 IP를 기반으로 한 NFT가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캐릭터는 NFT 사업이 이제 샌드박스 게임 내에서 23일에 발매가 되고 또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뽀로로 캐릭터는 유일하게 NFT 단 한 개만 발행이 됩니다. 23일에 이제 NFT 최대 거래 플랫폼이죠. 오픈시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경매를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코닉스는 더 샌드박스 내에서 가상 부동산인 랜드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랜드 위에서 뽀로로 테마파크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근래 읽었던 기사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NFT로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뽀로로는 단 한 개뿐이라고 합니다. 오픈시에서 과연 이 뽀로로 NFT가 얼마에 거래가 될지 한번 23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거래소 등록을 못하면 코인 시총 3조 원이 증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특근법상에서 이제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명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이번 주에 4곳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코인원과 코빗, 빗썸, 업비트 이 4곳이 지금까지는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ISMS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신청한 거래소는 36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은행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명 계좌를 받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4개 거래소만이 이제 사업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4개 거래소 외의 거래소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면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시총 3조 원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른바 김치코인은 11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70여 개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2개 코인은 특근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사실상 원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비슷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91.5%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 원화마켓에 있는 김치코인들이 바로 4대 거래소로 상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일 지금 폐업 위기에 있는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코인을 보유 중이시라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정리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